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같이 이런 핵심지를 대체할 공급은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자산이 최소한 15억쯤 됩니다. 이에 더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효과죠. 배블런 효과, 즉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하고도 연관이 깊죠. 이 상황에서 지금 부자들은 증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입니다. 저도 세금을 전문으로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요새 증여 문의가 엄청 늘어난 게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도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서울인데요. 작년 동기 무려 20%, 전월 대비로 하면 4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월간 증여 건수가 2,000명을 넘어선 거는 2022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규모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이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3명 중에 2명은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 미리 받아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10년, 20년 뒤에는 자산이 불어나 있을 거니까 이렇게들 많이 주는 듯 합니다. 뭐 자식에게 주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2배 부담해야 하니까 뭐 어차피 손주한테 갈 건데 미리 줘버리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이 늘면 팔면 되는데 굳이 증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특히 서울은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규제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반등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서울은 결국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산의 보존과 안정적인 이전입니다. 특히 강남권은 희소한 입지, 학군, 교통, 인프라 등등 다중적인 수요 기반을 갖고 있어서 가격의 탄력성이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 위주로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에 고강도 대출 규제로 어차피 팔기도 힘든데 그냥 가족한테 넘겨서 장기 보유 전략을 강화하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증여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장기 보유와 자산 승계 전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입니다. 더 미리 오르기 전에 그냥 주자, 이런 선택이 늘어난 것 같아요. 미리 주자,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왜냐면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증여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서 향후 상승분을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증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절세 전략인데요. 당연히 세금 문제도 큰 요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서 종부세 중과라던가 각종 세금 중과,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조정 수단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세금이 강화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 미리 증여를 진행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실제로도 작년이죠. 2024년 4분기에도 서울 부동산 증여가 폭증했죠. 그리고는 올해 부동산, 특히 서울은 엄청 상승했습니다. 어쩌면 증여 폭증은 부동산 가격 지수의 선행 지표 같기도 해요. 네 번째로,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 교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급격히 바뀌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 보유세율 및 양도세 중과 기타 등등 세제 정책이 몇 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정책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가율지구 이런 것처럼 입지에 따라 정책이 핀셋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정책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여, 이런 인식이 퍼진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를 대폭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글쎄요,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뜨뜨미징하는 반응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물 건너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도 증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위법 거래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증여는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위험관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이전이 아닙니다. 자산관리 전략으로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공급이 희소하고 수요가 많고 사회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증여하기에. 이거는 2020년에서 22년도에 이어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자 세금 회피 전략과 시장 불확실성, 서울은 결국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모두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집값 그래프만이 아니라 세대 간 자산 이전 흐름까지 같이 살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세법 해석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절세 효과와 리스크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적의 절세 효과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자산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 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 가격이 시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 가격을 적용해서 증여세 과세하긴 하는데요. 요새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고가 아파트들은 공시 가격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해버립니다.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 즉 최근에 거래된 가장 비슷한 거래 가격을 일괄로 적용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목적에 맞는 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조정하셔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조사 방어 수단인데요. 만약 납세자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 가격만으로 신고하면 국세청 평가액과 큰 차이가 날 경우 세무조사는 반드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돼서 불필요한 추징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절세 효과는 높이고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최적의 수단이 감정평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자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시가를 인정받으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대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수수료 대비 효과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증여시 감정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와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산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뛰는 이 시대에 증여를 한 번씩 고민하실 텐데요. 이럴 때 절세 효과와 리스크 해지 효과가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의 이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